네, 1, 2, 3부에서 이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눈이 빨개졌는데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돌직구를 날리려면 저도 제대로 와인드업을 해야 되니까. 이 스포츠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클로이 킴, 클로이 그러니까 가수 클로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클로이 킴이라고 선수 이름이 떴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네, 그 한국계 천재 스노우보더인데요. 예. 그 클로이 킴은 그 한국인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현재 17살이고요. 그 한국 이름은 김선입니다. 네. 그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세계 1위고요. 네. 그 다음 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그 스노우보드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그 처음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원통을 갖다 반 잘라놓은 듯하게 생겼는 그 그림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예. 그 점프와 회전 같은 그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의 종목이다 이 말씀이죠.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요. 또 예.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천재 스노보더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 천재를 너무 많이 남발해요. 사실은 재능 있는 스노보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클로이 김 선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클로이 김 선수는 그 14살이던 2015년에 네. 그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고요. 그 지난해에는 그 여자 선수 최초로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그 1080도 회전을 그 2번 연속 성공하면서 네. 사상 처음으로 100점 만점을 받았고요. 오. 타임지가 선정한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소녀 30인에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천재 붙여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김연아 선수 말입니다. 피겨 스케이트의 사막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올림픽 2연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14세 되는 이 클로이 킴 선수가 이 세계에서 또 1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야, 이거 결국은 부모님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도 역시 어머니가 옆에서 헌신적으로 네. 그 딸을 돌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클로이 킴 선수도 그 아버지 김종진 씨가 또 1992년에 또 우리 돈 90만 원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또 딸과 함께 코리안 드림을 이뤄냈습니다. 네. 딸이 8살 때 스위스로 함께 건너가서 네. 기차를 그 2번씩 갈아타고 그 프랑스 스키장에서 그 매일 훈련하는 걸 2년 동안 반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클로이 킴 그 재미교포라서 그 평창 올림픽에는 그 한국이 아닌 미국 대표로 출전하는데요. 예, 예. 본인이 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게 자랑스럽고 예. 또 부모의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또 이렇게 예.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표 선수로 나온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 재미교포라서 미국 대표로 나오고요. 예. 본인이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프로야구 박병호 선수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최근에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는데요. 네. 그 미네소타가 박병호 영입을 위해서 그 우리 돈으로 그 3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사실상 방출되기 시켰습니다. 왜요? 네, 그 박병호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그 타율 1할 9푼 1리 홈런 12개로 또 부진을 해서 네. 아무래도 구단에서 좀 실망감이 큰 것 같고요. 예. 또 박병호를 영입했던 단장이 경질된 것도 또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미국 같은 메이저리그 속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러 가지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담들이 많이 짐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 종목을 막론하고 해외에 나간 선수들이 또 향수병 때문에 굉장히 또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또 한국인 선수들이 또 특유의 또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또 극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프로 테스트 골프 여자 선수들 그때 우연찮게 일일 캐디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부모님들이 따라다니시면서 호텔에서 묵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박병호 선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으로 와야 됩니까 그러면? 네, 먼저 그 다른 팀이 그 박병호 선수의 그 자녀 연봉 그 100억 원을 떠안고 영입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미네소타가 그 연봉을 보존하고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박병호 선수가 그 미네소타 마이너리그에 남아서 예. 또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박병호 선수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또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한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또 계속 도전하겠다 또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2부 리그에 떨어졌다가 올라온 선수 아니었나요? 네, 뭐 한국에서도 또 LG에서 또 고생을 또 많이 했고요. 또 그렇죠. 2군에서도 지내기도 했는데 네. 또 본인이 또 굉장히 또 열정과 의욕이 있는 선수인 만큼 사실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또 남아서 이렇게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는 또 박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선택이 좋은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어제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최순실 씨가 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걸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 그 속에 감춰진 최순실 씨, 즉 최서원이죠. 최서원 씨의 흔적을 오늘 이 시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지금 최순실의 최서원이의 예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까? 저희 연구소가요? 네. 예, 저희는 원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째고, 저희 연구소는 지금 5년째 네.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최순실 씨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랐던 상황에서, 네. 이상한 패턴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 패턴을 좀 의심하고 정리를 하던 차에, 네.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관련한 저희가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뭐 헌재나 검찰 쪽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자문이죠 일종의 예. 자료 제출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특검이나 이쪽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 예산이 보통 총 몇 페이지죠? 저희 이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오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매년 사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7,800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부 사업까지 하면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제 그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눈에 띄게 되죠. 예. 박근혜 정부 예산 자료를 검토해 보신다 그랬는데 어떤 특징들이 나오던가요 결국은? 일단은 박근혜 정부 예산은 가장 큰 게 문화체육 예산이 크게 급증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VIP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거였어요. 네. 그전에는 대통령이 그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하는 게 많지 않았고, 네. 또 관료들이 그거를 예산서에 써놓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없었는데, 네. 저희가 올해 2017년 예산만 네. 546번에 VIP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봤더니 역시나 그 문화 쪽이 거의 이제 546건 중에서 네. 거의 90건, 미래창조부가 한 90건, 이렇게 해서 국토부까지 270개 정도 되니까 예. 절반 정도가 이 세 부처입니다. 그러네요. 오. 우리나라의 부처가 53개거든요. 네네네. 예산 기관이. 예. 제가 비행기 타고 좀 출장 갔다 오는 동안에 영화를 봤는데 밀정이라는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 봤습니다. 근데 한 네. 장면에 문화창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 순사 사무실 뒤에 이 그림을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밀정이라는 영화도 그쪽에서 후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특정 사업들 어떤 분야가 많습니까? 일단 문화하고 체육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문화 쪽은 콘텐츠진흥원 쪽 관련해가지고 네. 이 차은택 씨가 이제 문화융성위원회 그렇군요. 위원장하고 이런 거 하면서 했고, 예. 체육 쪽은 또 이제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문화는 미래재단, 체육은 K스포츠 재단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K스포츠 미래 쪽은 차은택 씨고 그다음에 K스포츠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K스포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장시호나 고경태 씨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예. 차은택 씨도 좀 관여를 했고요. 네. 가장 핵심은 이제 김종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군요. 분들이 관여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총액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올해가 한 400조고 작년이 387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한 예산은 1조 4천억을 찾은 거고요. 예. 이게 뭐 전부 가져갔다는 건 아니고 네. 이분들이 손을 댄 사업들이 1조 4천억이라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1조 정도 안에서 예산을 자기들 편의로 이렇게 놓으려고 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희가 찾은 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 예산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면 결국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면 국회도 어느 정도 로비가 가능했었다 아니면 되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비율은요. 예. 실제로 1%가 되지 않고요. 예. 그 중에서도 재무적인 부분을 빼면 네. 1년에 400조에서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최순실 씨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의원들 쪽으로 로비죠. 그러니까요. 로비라기보다는 알아서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그 특정 인물들의 일당들이 이 수십억대 예산을 가져간 그런 사례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네. 1000명을 죽이면 정책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만약에 100만 원을 훔쳐가면 도둑이지만 예. 1조를 훔쳐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계 예상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역대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이런 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정하게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예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닌데 예. 무력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히나 저희가 보면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중용된 다음에 네. 한 게 3가지였는데 예. 그 외삼촌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앉히고 그렇죠. 문화부 장관의 이제 스승을 앉히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이라고 하는 자기 절친을 앉혀서 예. 그 청와대에서 통제하고 문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네. 그 예산을 콘텐츠진흥원에서 세탁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인사까지도 개입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예산을 가져갈 수 있었다.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고영태 씨 말처럼 예. 어떻게 보면 옆에서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렇게 쉽게 들 수 있나?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고영태는 새가슴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큰 사건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마음이 커야.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예. 최순실 사태 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1,300억 했습니다. 1,300억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난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돈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는 예. 이게 한 라인으로 된 게 아니라 세팅을 한 거거든요. 주는 사람, 전달할 사람, 가져가는 사람 세팅이 된 건데 예. 그 최순실이 하나 빠졌다고 이 세팅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는 다 그 수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 재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 뇌물죄가 안 되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몇 년 안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또 활용하겠죠. 네. 세 번째는 만약에 철저히 몰락한다 할지라도 네.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대신 등장하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예산을 가져가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올해 6,500억 중에 1,300억 깎은 거거든요. 네. 그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조금씩 줄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철저하게 조금 손을 대야 된다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손을 대면 될까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죠. 우리나라 예산이라고 하는 건 100% 문제 있는 건 없어요. 네. 대부분 정책 방향이나 네. 원래 이게 왜 생겼는가 하는 어떤 그론적인 문제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시기에 그 손을 대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최순실에는 PD가 등장한 거죠. 네. 기획자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그 제도적인 또 내지는 정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만 볼 게 아니라 결산 부분도 짚어봐야 된다는 게 네, 우리 맞습니다. 정창수 소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한 내용은 홈페이지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포털에서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